자, 시작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죠? 네. 뭐 2주에 한 번씩 얼굴 뵈니까 이렇게 반갑고,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부라고 하는 게 계속 이렇게 반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좀, 적응이 돼야 되는데, 2주다 보니까 조금 적응되려면 또 2주 걸리니까, 그리고 계속 하지만은, 세법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전략 과목이지만은, 핵심 과목은 아니지만도 합격하는 도움되는 과목으로서 제가 정리를 앞으로 마무리 했을 때까지 이렇게 그 내용 중심으로 해서 해주시면 목표는 점수 분명히 나오니까 그런 생각하시고, 자, 오늘은 131페이지 재산세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재산세라는 세금, 우리 부동산 세제 하면 새로운 놈도 있지만 부동산을 샀을 때 취득세 등록 면허세를 생각하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생각하고,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생각하는데, 우리 지난 수업에서 우리가 취득세라든가 등록 면허세를 한번 정리했고,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관련된 재산세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재산세라는 세금도 부동산 세제로서 핵심 세금이 되는데, 그때 재산세가 뭘까? 역시 재산세라는 세금의 개념 정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재산세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과세 기준일,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 재산을 사용을 한다거나, 사용 수익하는데,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사실상 소유한 자에 대해서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를 재산세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취득세가 뭐냐, 등록 면허세만 이랬을 때로 그 개념을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개념을 잡고 있어야 그 세금의 성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에 초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용 수익하는데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 이 재산세라는 세금의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과세 기준일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을 좀 해서 우리가 관련 세금에서 당연히 세금의 의무가 성립을 해야 그 세금을 계산해서 부과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취득세라는 세금의 의무는 이 13가지 물건을,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의무가 성립할 것이고, 부동산 등을 샀을 때, 등록 면허세 의무는 이런 재산권 등을 등록 하는 때 의무가 성립하죠. 그래서 전세권의 설정 등기한 때 의무가 있게 된다. 그런데 재산세라는 세금은 과세 기준 1의 의무가 성립하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된 날이 있더라. 그러면서 재산세 시작이지만 마무리할 때까지 과세 기준일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세금 부과는 기준된 날이 매년 2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월 1일을 기준해 가지고 부과하는 게 재산세입니다. 그러므로 매년 부과하기 때문에 재산세라는 세금은 부동산 세제로서 보유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보유세. 우리가 취득세는 유통세, 거래세라면은 재산세는 보유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년 부과한 세금인데, 그러므로
매년 부과하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작년에도 자 만약에 재산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작년도 세금을 냈고 올해 또 내잖아요. 그러면은 작년에 냈던 세금에 비해서 올해 말도 안 되게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면 그 저항이 심하겠죠. 시세말로 하면은 머리띠 둘러매고 깎아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뭐 1,000원 더 올 거 아니에요. 못 살겠다. 아니 작년에 재산세 집을 가지고 한 20만 원 있는데 올해 한 1년 지났는데 말도 한 200만 원 내라 그러면 누가 내겠습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그 조세의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머리띠 둘러보지 마라. 자, 그래서 이 보유세 특징은 매년 부과한 세금이니까 세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일명 서큐리트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는 게 보유세 특징이다. 그래서 뭐 재산세 문제에서도 이 세부담 상한에 대해서는 지문이 자주 보이는 겁니다. 특징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매년 부과된 세금인데 6월 현재 재산을 사용수에 부과하죠. 그러므로 이 재산이 뭐냐? 재산세라는 세금의 부과하는 목적물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과세 대상은 재산이다 그 말. 그런데 재산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금, 재산세라고는 세금 부과는 목적물이 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 하면 숫자로 5다. 자, 그 말은 5가지 물건이 과세 대상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재산은 돈 되는 걸 재산이라고 그러죠? 돈 되는 가치가 있는 것들. 하지만 무수히 많지만 세금 부과하는 재산은 5가지가 있습니다. 그 구분도 하면 정리가 이루어지겠죠? 그 재산을 사용수익 하는데 부과된 세금으로 재산세라는 세금은 응익과세 세금으로 이익이라고 하는 건 응은 대응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용수익에 대응해서 부과한 세금의 개념이 된다. 참고로 우리가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라는 세금은 응능과세. 집 살 능력, 땅 살 능력이 있으니까 집 사고 땅을 샀으니까 세금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전제로서 부과한 세금이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물건 그 자체로 부과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응능과세는 지방세는 취득세인데 그러면 재산세라는 세금은 재산을 취득해서 사용수익하는데 부과된 개념이다. 그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응익과세는 세금이 되는데 자, 주의할 것은 그럼 자, 재산세라는 세금은 인세 성격과 물세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게 재산세 특징입니다. 그 즉 이 경우는 재산세 대상을 좀 파악하면 쉽게 가는데 그래서 정리하겠지만 재산세는 인세 묻을 함께 지니고 있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인적 요소도 가미가 되지만 그 물건 자체로도 부과되는 개념이 함께 지니고 있다. 자, 이런 재산세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당연히 납세 의무자인데 자, 여기에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인데 자가 중요하다 그 말. 이 자는 놈자자거든요. 놈자. 우리가 한자로 놈자자잖아요. 그러므로 재산세 놈이 누구냐? 재산세의 놈은 개인만 아니다. 개인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재산세 납세 의무는 개인과 법인 구별 없이 부과가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개인 소유의 재산만 부과가 아니라 법인 소유의 재산도 재산세가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법인 구별 없이 의무가 있게 되겠죠. 근데 그 재산도 사실상 보유승은 소유한 자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매년 부과하는데 자, 세금을
자, 매년 부과하는데 부과란 세금을 부담시키는 걸 부과, 거둬들인 걸 징수라고 그랬죠? 그럼 재산세는 세금을 부담시키고 거둬들이는데 재산세라는 세금은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그럼 보통 징수가 뭐냐? 자, 이 지자체장이 세금을 계산해서 고짓을 발급해서 징수하는 방법이다. 그 말. 그래서 재산세는 7월달, 9월달이면 여름 편지함에 고지서가 어떻게 발급이 되죠? 그 냈던 세금을 내는 게 재산세다. 그 말이야. 이걸 보통 징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징수한 세금이니까 여기서 끝내면 서운하겠죠? 그래서 가산세라는 규정과 가산금. 자, 불성실에 가산세하고 체납했을 때 가산금에 적용이 있어서 재산세는 보통 징수한 세금이니까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금은 적용이 되어지겠다. 그래서 자, 우리가 불성실에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세가 발급돼서 징수하기 때문에. 그런데 체납을 하면 가산금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재산세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유는 보통 징수한 지방세이기 때문에 가산세 규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와 같은 근데 고세가 발급이 되는데 그렇다면 가산세 안 되지만 뭐 고세를 발급하잖아요. 발급하는데 종이값 바꿀 수 있잖아요. 그 거드린 돈보다 종이값이 더 비쌀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징수비 절감 등을 위해서 금액이 작으면 징수를 포기하는 소액징수 면제제를 두고 있는 게 재산세 특징이다. 금액이 작기 때문에 징수를 면한다는 건 포기한다. 그 말이에요. 징수비 절감 등을 위해서. 그 얼마가 소액이냐? 징수할 금액이 2,000원이다. 그 말. 2,000원 미만일 때 징수를 안 한다. 그 말이요. 아, 그럼 교수님, 그 2,000원 써주면 안 되니까 마무리 때 쓰겠다. 그 말이요. 지금은 재산세에 대한 개념 특징을 좀 보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보통 징수 보았는데 지방세다. 근데 지방세는 지방세로 끝내면 서운하죠? 서운한데 재산세라는 세금은 시군세, 자치구세가 돼서 시군 구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재산세 우리가 자 과세권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다. 그 말이야. 시군 구세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세다. 보통세 그리고 직접세에 해당이 되는데 이 재산세라는 세금에 자 재산세 지방세로서 물납이라는 제도하고 분할납부 자 금전납부가 곤란할 때 물건으로 대신 낼 수가 있더라 그 말이야. 자 세금 고지서가 발부가 돼서 그걸 일시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나누어 낼 수도 있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지방세 중 현행 지방세는 11가지가 있거든요. 11가지 지방세 중에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한 지방세는 재산세만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런 건 시험 지난해도 나왔지만 계속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재산세 특징 중에 특징은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한 지방세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자, 그러면은 이외에도 재산세 특징 많습니다. 그래서 131페이지에 자, 간단히 한 3개 나왔지만 1번 보유세, 2번 자, 물세지만 인세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현황 부과의 원칙. 어차피 보유세가 되기 때문에 현황 부과의 원칙 바로 설명했지만 자,
그 외에도 이렇게 칠판에게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재산세는 재산을 사용수에 부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뭘 봐야겠다. 재산세 과세 대상을 봐야겠다. 그 말.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과세 대상이 나옵니다. 이 과세 대상을 과세 물건, 과세 객체라고 하는데 그 물건 객체가 몇 개다? 5개다. 그 말. 5개. 자, 재산이 많은 재산이 있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재산세의 재산은 5개로서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 선박이 있습니다. 선박, 항공기가 있습니다. 항공기. 그래서 재산세, 과세의 대상은 5개가 있습니다. 제가 왜 5개라는 걸 숫자로 강조하냐면, 자, 토지, 건축물, 주택을 일반적으로 부동산이잖아. 움직임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선박, 항공기는 동산이고 움직이는 것들이고, 우리가 재산 중에는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하면은 토지, 건축물을 부동산하지. 그럼 당연히 주택도 부동산이니까 뭔 구분이 필요냐? 그러면 난리 납니다. 재산세는 다시 말하자면 재산세가 힘든 게 뭐냐면 이 주택 때문에 이 주택을 과세 대상에 독립된 대상이라는 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재산세는 크게 구분해 보면 5개로 물건이 있는데 재산세는 크게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선박, 항공기, 기타분 재산으로 크게 구분이 돼요. 뭐 기타는 관심이 없어.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로 구분이 돼서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지금 반복이 되겠지만 잡아주셔야 정리되고 이해가 되고 그게 암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재산세는 다시 한번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로 구분이 되는데, 그래서 주택을 빠뜨리면 안 되니까 앞에 한자를 따보면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잖아요. 그래서 주택을 빠뜨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출문 지문도 나온 적 있어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주택 빠뜨렸잖아요. 자,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정을 적용하면서 토지, 주택이 하나냐, 토지, 건축물 하냐, 어떤 규정에 따라 구분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주택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저는 한자를 땄으니까 토, 건, 주, 선, 항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다. 그 말이야. 굳이 뭐 반복성이 있으면 정리되지만은, 그런데 주택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액센트를 주든지 조금 강하게 하자. 뭘? 주택을. 그래서 토건, 주, 선항은 너무 밋밋하니까 토건, 주, 선항. 표정 왜 이래? 응? 뭔가 독특해야 기억하니까 이렇게 해대로 계속 설명 듣다 보면요 주택을 관가해버려. 응?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돼? 보세요. 아니 집의 땅은 땅이고 집의 건물은 건물인데 무슨 토지분 건물 대상이 아니다. 땅이고 건물인데. 응? 그러다 보니까는 주택을 그러니까 독립된 대상을 놓치니까. 그래서 토건, 찌, 선항 이렇게 강하게 주택을 잡아달라 그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재산세 사용한 용어에서도 그 대상에 용어 범위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자, 과세 대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그럴 때 토지, 보세요. 건축물, 자, 선박, 항공기, 4점이죠? 4점에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지금 재산세인데 취득세 사용한 범위하고 똑같다. 글자 한자도 안 틀립니다. 범위가. 그래서 취득세 토지나 재산세 토지나 범위가 똑같다. 그 말이 정의가 똑같아. 자,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똑같다. 그 말이야. 복습해보면, 그러면 취득세 토지나 재산세 토지는 공간법에 따른 지적 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 토지를 재산세, 취득세 토지, 결론 모든 토지. 자,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 시설 등을 건축물이라고 하더라. 똑같아요. 선박은 기선, 범선, 부선 등 명칭을 불문한 모든 데.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종하는 항공기 등을 취득세나 재산세나 똑같이 항공기. 그러면 눈에 뿅 차이점이 보이잖아. 그게 뭐냐? 주택이다 그 말. 그러면은 재산세에서 주택은 취득세에서의 주택과 다르다 그 말. 무슨 집인데 뭐가 다릅니까? 지금 취득했을 때 부과된 세금하고 사용할 때 부과된 세금의 구분이잖아요. 그럴 때 재산세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법상의 주택을 재산세의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공법 이제 주택법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했을 거예요. 뭐 과정에 보면은 여러분 주택법의 주택은요 이렇게 정의 주택법상에서 주택은 뭐라고 하냐? 주거용으로, 공화지로, 사용지로, 구조로 된 건축물과 땅을 뭐라고 그래? 주택을 뭘? 주거용으로. 주택법상의 주택의 포인트는 주거용이에요. 주거로 사용하지도 공화지는 또는 자 사용되는 건축된 구조된 건축물 땅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별장이다. 그럼 별장. 자, 별장. 여러분 뭐 여기 뭐 파주 뭐 이쪽 문산 쪽에도 뭐 좀 별장도 뭐 좋은 데도 있겠죠. 근데 뭐 저 경기 양평 쪽 가다 보면은 별장들 많잖아, 안 그래? 그러면은 혹시 뭐 누구 소위 별장, 뭐 영화를 보든 뭐 드라마를 보든 실제로 그 뭐 주말에 이용해서 그쪽 가본 시간으로 갈 때 보면 아 저게 누구 그 뭐 기업의 누구 별장 같은데? 그러면 같이 가봤습니다. 그 문에 봅니다. 그 입구를 보니까 그 입구에 별장 그래 써 있습니까? 그러면 그 별장은 사람이 삽니까? 개가 삽니까? 표현 이상하죠? 다 합니다. 다 주거용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별장이라고 우리가 통상 하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세금 부과할 때 무겁게 하려고 사치성으로 만든 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별장을 사치성 재산에서의 취득세의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인데 늘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등으로 사용 건축물 땅을 별장으로 왜? 아니 늘 주거로 사용 것도 부족한데 그 이 땅 없이 가서 이렇게 놓으니까는 샀을 때 세금들을 좀 많이 부과해야겠다. 그 완전히 사치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 취득세는 사치성이지만 근데 재산세에서 부과할 때 어차피 별장도 주거용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이 별장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주택분으로 부각해서 뭐 때문에 그러냐 이것 때문에 이 자 보세요. 토지라든가 건축물 토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제외가 되는 것. 토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독립된 대상이 되니까. 그럼 별장에 대해서는 별장 땅과 별장 건축물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별장도 주택분 재산수로 부과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지방세법상 기본 주택을 써버리면 별장은 사치성으로 빼내기 때문에 땅과 건물을 구분해서 과세를 해야 돼. 주택분을 부과해서 그래서 봐보세요. 제가 이게 지금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 그래도 오늘 이 정도면 잘 그렸다. 이런 집 잘 그린 거잖아, 안 그래?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자, 그럴 때 저는 이 주택만 나오면 잘 빨간색 잘 안 쓰는데, 자, 보세요. 자, 별장용. 자, 그래서, 자, 땅은 빨간색. 자, 노란색이 건축물이죠. 자, 그럴 때, 주택은, 자, 원래, 빨간색은 땅, 만약에, 자, 이런 건축물 등은, 뭐, 주거 건축물인 상가 등, 자, 이런 건축물이, 자, 노란색인데, 주택은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수로 부어서 노란색, 빨간색 구분 안 해. 하얀색. 땅과 건물을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수로 부과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집의 땅, 집의 건물은 토지분, 건물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분 대상이지.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가 있고 건물분 재산세가 있고 주택분 재산세로 구분된다는 거. 그래서 별장도 주택분으로 부과하기 위해서 자, 주택보상에 주택을 쓰는 거예요. 뭐 세금 부과 안 하는 게 아니라 왜 별장도 별장 건물과 땅을 통합해서 주택분으로 부과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택법상에 주택을 쓰는 겁니다. 이게 재산세 과세 대상의 핵심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주택은 독립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주택을 한번 구분해 보자 그 말. 이 주택을 구분함에서의 자, 그 부속 토지도 자, 주택분으로 통합 부과하니까 그 부속 토지의 범위가 어떻게 될 거냐 그 말이. 그럴 때 이 주택의 구분에 있어서는 주거와 주거 유형도로 사용되는 겸용주택이 있더라 그 말. 자, 그리고 이제 경우단 다가구 주택이 있더라 그 말. 그래서 재산세로 겸용주택, 다가구 주택이 있어서 자, 주택은 땅과 건물을 통합해서 주택 부과하기 때문에 그 주택의 구분이 필요하다 그 말. 자, 그 다가구도 마찬가지다. 자, 그럴 때 재산세 겸용주택이 나오면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된다. 재산세 겸용주택에 만약에 규정이 나오면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뭘 구분해야 되냐면 1동, 1구. 1동의 건물과 1구의 건물. D를 가면 안 돼. 먼저 D 문장을 가기 전에
일동인지 일군지를 먼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많이 강조해도 일동과 일구를 구분 안 하고 T만 생각하니까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리고. 그러면 겸용주택에서의 핵심은 일동과 일구다 그 말이야. 자, 그런데 일동의 건물에 있어서 일구의 건물에 있어서 주거와 주거 외행도로 함께 사용된 건물이 있더라 그 말이야. 여기까지는 똑같아. 앞뒤가 똑같아. 자, 그런데 일동의 건물에 있어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보겠다. 그래서 그의 부속 토지도 안 분해야겠죠. 쪼개야겠죠. 집의 땅만. 자, 그런데 일동은 주거로 사용한 부분만 주택으로. 그런데 일구의 건물은 전체 면적의 50% 이상, 주거로 사용한 면적이 절반 이상, 50%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는 주택으로 본다 그 말이야. 그래서 주거로 사용한 부분만 주택으로 보냐,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 주거로 사용을 하면 주택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말이 옳은 게 아니에요. 주거로 사용한 부분만 주택이냐, 주거는 절반 이상이면 주택으로 보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동은 공동체적인 건물. 원래 동은 나무 목재의 동력동자거든요. 한자가. 그러면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서는 공동체적인 건물, 일반 아파트 등. 이게 일동의 개념이에요. 일동의 개념에서는 주거로 사용한 부분만 주택이지 다른 정도는 안 따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겸용주택은 세법상 구분이거든요. 통상 생활하면서는 겸용주택 하지를 않지. 주거와 준 함께 사용 건물 뭐라고 해요? 통상 일상생활에서는 상가주택. 겸용주택으로 했다는 것 좀 잘난 척하는 거예요. 세법 공부했다고. 통상은 상가주택, 상가가 집이 같이 있는 건물 안 그래요? 더 좀 많은 주상복합 안 그래요? 주와 상 같이 있는 거. 이걸 세법에서는 상가주택, 주상복합이라고 안 해. 겸용주택이라고 쓰는 거 세법상에서. 그 개념은 다 상가주택이에요. 그럴 때 일반 우리가 상가주택 하면요, 일구 건물을 말하는 거. 개별 건축물, 이런 개별 건축물 형태다 그 말이야. 3층짜리 하면 1층 식당, 지글지글 고기볶아, 2층 주택, 3층 주택, 상가주택. 이런 개별 건축물 형태가 일구다 그 말. 일구 건물에 있어서는 전체 면적의 주거로 사용한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분쇄는 주택으로 부과하겠다 그 말이야. 현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상 구분이니까. 그랬을 때 저는 이해할 때 일구의 건물은 1층 식당, 지글지글 고기볶아, 2층 커거라, 3층도 커거라, 코를 엄청 고니까 다 커고는 소리를 보겠다 그 말. 이해를 나가지 말고. 안 틀리면 되지 않아요. 이걸 단순히 구분 안 하면 시험 자주 나온 지문이거든요. 지문인데 순간 혼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동과 일구를 구분해야 되니까 오히려 일구를 제가 강조하려고 3층 건축물, 상가주택, 1층 식당, 2층 주택, 3층 주택. 그럼 주택이 절반 이상이잖아. 그럼 다 주택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해서 지문 가면 틀리지를 않습니다. 이게 일동과 일구, 지금 재산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아니에요? 지금 보유세입니다. 팔 때는 달라요. 너무 우리가 또 생활할 때는요, 재산세보다는 양도세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또 혼동하는 거, 재산세가.
실상 우리 통상 생활할 때는요, 재산세는 정말 생활할 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양도세는 중요해요. 그걸 집으로 보냐 안 보냐. 왜? 비과세 반냐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응? 상가주택들, 응? 뭐가 주가 크냐 상이 크냐 그에 따라 그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커요. 차이만 하면은 재산세는요, 세금을 이만큼 내냐 이만큼 좀 차이가 있는 거지. 근데 양도세는 세금 이만큼 내냐 안 내냐 차이예요. 그럼 당연히 시험에서는 뭐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양도세는 당연히 나오지 문제. 핵심이니까. 근데 거기에 왜 재산세가 나오냐? 아, 시험이라고 하는 건 구분 잘해야겠지. 공부하신 분들이 이걸 소홀할 때는 걸려드니까. 그래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1등과 1구를 구분 좀 하셔야겠다. 그럼 이제는 또 마찬가지요. 재산세 다가구. 이 다가구 주택은 당연히 여러분들 또 주택법 나오지만 그 주택법상의 다가구 주택은 단독으로 보고 다세대는 공동으로 보잖아요. 그래요? 우리 주택법에서는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자, 주거로 사용하기 공원에 건축는 건물을 말하면서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되는 게 주택법이잖아요. 그래서 다가구는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그런데 지금 재산세는 세금 부과는 주택의 구분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재산세는 이 다가구 주택은요, 단면도, 여기서 내려보는 단면도를 보니까 자, 그리 나옵니다. 5호 다가구 주택이다. 그 말이요. 5호 다가구 주택인데, 자, 칠판에 분필이 보니까 칼라가 노란색이 있죠. 노란색. 칼라가 빨간색이 있죠. 그렇죠? 자, 또 있어, 칼라가. 파란색이 있어. 물론 하얀색이 있어. 더 이상 색깔이 없어. 무색. 그러면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 항구 주택. 왜? 재산세는, 자, 저는 주택부는 통합 부과하기 때문에 이 다가구 주택을 일구 주택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결론 칼라별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하여 사용할 수 계획된 부분을 항구주택. 빨간색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하여 사용할 계획된 부분을 항구주택. 파란색을 항구주택. 하얀색을 항구주택. 무색을 항구주택. 자, 그러면 각각 본다는 거잖아요. 각각 본다는 건 원래 주택법이나 건축상 이게 다가구는 단독주택의 의견은 공동주택을 보는 거 사실은. 만약에 주택법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이런 거 둘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재산세는 공고자리 주택부는요 누진세거든요. 과표가 커짐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많아지는 체계예요. 그러면 이 다가구 5호, 7호, 10호 다가구 있잖아요. 그걸 만약에 전체를 항구로 봐버리면 과세 표준이 과표가 전체를 하나로 본다면 과표가 엄청 높아요. 위에 있어요. 그만큼은 세부담이 엄청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를 다가구는 칼라별로 항구주택으로서 세금을 다 따로따로 계산해서 그 세액을 합산해서 부과하는 거예요. 전체 가액을 전체를 가액 합하는 게 아니라. 왜? 누진세이기 때문에 누진세. 그게 바로 또 세일 때 누진세가 나온다. 그 말이. 그러기 때문에 다가구. 그래서 재산세는 제가 임단 똥이는 양도세를 또 해야 되니까 또 마찬가지로 또 양도세 혼돈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재산세는 의도적으로 재산세는 칼라별로 항구주택을 좀 기억 좀 해달라. 그 말이요. 칼라별로 항구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럼
그럼 이제는 그 주택의 부속토지로 주택을 부과하는데 그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 잘난 척 시작. 부속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잘난 척. X 표시를 X잖아. X 표시 한번 해보세요. X 표시. 이렇게 속죽게 하지 말고 좀 넓은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하면은 X 표시 하려면 한 손 크로스 돼야 되잖아. 손가락 몇 개 써야 돼? 10개. 경계가 명백한 바닥 면적의 10배 해당하는 땅을 부속토지로 간주해서 부과할 테니까 취득할 때가 됐든 사용할 때를 하든 경계를 명백히 명확해서 사용하고 살아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 취득이 사용한 땅이 아니도 바닥 면적의 10배 해당하는 범위를 지배 땅으로 간주해서 부과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핵심은 10배다 그 말이에요. 10배는 경계 X를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어서 X 표시를 해달라 그 말이에요. 이게 주택의 구분을 받는데 자 보세요. 제가 방금 주택의 구분 부속토지 범위를 받는데 이 대까지는 그렇잖아요. 이제 지금부터가 재산세에서 극복해야 단원이에요. 주택분 재산세는 땅과 금을 통합해서 부과한다는 게 개념이잖아요. 요 빨간색, 노란색 구부르지 않고 통합해서 그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는 당연히 재산세 과세 대상인데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은 구분해서 과세가 된다. 그 구분이 뭐냐?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과세 대상,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해서 과세가 돼. 그 구분을 못하면 세일도 못해. 그래서 가장 내용도 많고 우리 교재는 조금 축약을 해놨지만 일반적인 법령 다 정리하면요 일반 페이지가 한 2페이지 12장 좀 뭉쳐 나와요. 자, 그런데 그 토지분 재산세 대상 구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 오늘 더 유별나게 반응이 없다. 오랜만에 보면 좋은 것 같은 저는 엄청 기분 좋은데 너무 반응도 없어. 날씨 탓인가? 갑자기 또 안 오는 비가 와서? 근데 비 온 건 나아요. 오늘 뭐 인제 뉴스 보니까 대구는 갑자기 폭설이 내려가지고 눈이 와가지고 좀 가는 거리에서 엄청 오래. 대구 좀 지역 특성이 있잖아요. 덥기는 엄청 덥고 춥기는 엄청 춥고. 그런데 갑자기 폭설 생각하니까 자, 뭐 날씨 탓이 그런데 좀 그러지 마요. 조금 활기차게 해요. 자, 다시 말해서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 왜 이 말 쓰냐면은 토지분 재산세의 구분은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을 처음에 접근을 잘해야 그게 편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시작을 강조하려고. 그러면 시작이 잘 되면 반이 아니에요. 90%입니다. 그 내용은 90% 하실 수 있어요. 시작을 잘하면. 그 시작이 뭐냐면, 시방 보셔야 돼요. 안 줄 테니까. 시작이 뭐냐? 아주 단순해요. 네모 박스 3개예요. 그 네모 박스 3개인데, 네. 보세요. 분리 과세 대상, 별도 합산
과세 대상 총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분 재산세는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과세, 총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시작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땅이잖아. 땅은 서로 연결이 돼 있잖아. 연결? 자,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네, 분리과세 대상은 차등을 줘서 부과하려고 그리고 부르는데 그 차등은 토지 소유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땅은 높은 과세. 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땅은 낮은 과세. 자,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은 차이들을 줘서 세금 무겁게 가볍게. 자, 그럼 이제는 별도 합산과세 대상은 과세 표준의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별도 합산과세는 구분한 것. 자, 그랬을 때 각 우리 지자체 장한테 차등을 부과하려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해라. 별도 합산형을 구분해라. 그러면 각 지자체의 생각에 따라 주관식이 합의 넣으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요. 자, 법률로 자, 높은 과세 하면은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땅은 분리과세, 높은 과세로 좀 하자. 자, 그럼 낮은 과세 하면 자, 농지, 목장 용지, 임야, 공장 용지, 기반시설 등에 사용되고 있는 땅 등은 낮은 과세를 좀 하자. 자, 그래서 농지로서 목장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땅. 자, 그다음에 자, 별도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국에 있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그 건축물이 공장용 건축물이냐, 자, 일반 영업용 건축물, 상가 건축물이냐 그 말이. 공장 건축물 왜 상가 건축물이냐 그 말이. 이걸 별도 합산 대상으로 자, 법령으로 정한 땅. 자, 그러보세요. 종합합산은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이렇게 법률로 돼 있어. 끝이야. 제가 지금 시작에 접근은 아무것도 안 해서 지금 법에 있는 데만 지금 구분해주고 있는 거예요. 딱 법률에. 자, 골프장, 농지 등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이 됐고, 공장, 상가, 건축, 부수, 토지로 법령으로 정한 땅은 별도 합산 땅으로 구분되어 있고, 종합합산은 구체 내용들이 없어. 분리과세 대상 땅과 별도 합산과세 땅에서 제외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돼. 자, 그러면 그 지금 앞으로부터 법령 많이 정리할 텐데 그런 걸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재산세는 이 토지분 구분 못하면은 마무리도 안 되지만 불안해 시험장 못 갑니다. 그런데 내용이 만만치를 않아. 그럼 이런 걸 구분해 갈 때 제가 시작이 중요해서 그 시작이 뭐냐? 시작이 뭐냐? 이 모양을 생각하는 게 시작이에요. 제가 그림을 참 잘 그리죠? 활용점정이 빠졌다. 눈.
머리카락 휘날리고 있잖아. 응? 손가락. 그럼 이 팔이잖아. 응? 그러면 이게 다리잖아. 다리. 응? 셔다리. 몸통. 응? 그래? 그러면 이게 무슨 모양이냐? 우리 인체 사람. 토지분 재산세 시작은 사람 인체로 시작하는 하나의 비유를 할 때 그 이유는 보세요. 보세요. 왼손가락이죠. 여러분 입장이에요. 여러분 본 입장, 치마본 입장이니까. 본인 입장 이렇게 보니까 왼손 왼팔이잖아요. 오른손 오른팔 몸통이잖아요. 그랬을 때 원래 재산세 토지분이지만 참 토지라는 개념은요, 뭐 공개념도 있다 보니까 그랬지만은 토지라는 세금 부과할 때는요, 땅을 뭐 한 군데 소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만에서 다 소유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니? 그래서 토지분에 대해서는요, 이걸 이 땅에다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토지를 따로 세금 부과할 때 그래서 종토세, 종합토지세, 종합 쓴 거예요. 네, 종합적으로 부과하려고. 그게 이제 재산세로 들어와서 그 종합토지를 없애고 토지 재산세를 통합한 거거든요. 자, 그럼 몰라도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왜 사람 인체로 비유를 했냐면 좀 매석하지만 왼손 왼팔 오른손 오른팔에 팔이 없으면 생활에 정말 불편하지 안 그래요? 근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 팔이 없어도 안 그래요? 불편하지만 그런 만약에 몸통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무슨 그 사람 인체예요? 팔만 뭐예요? 투명인간입니까? 그러면은 세 토지 중에 근간이 된 게 뭐겠다? 종합상. 원래 토지분은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부과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세금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부과하다 보면 세금은 형평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손을 딱 빼낸 거예요. 왼손 빼내서 분리, 오른손 빼내서 별도. 그러면 왼손과 오른손으로 안 빠져나간 땅은 다 뭐가 되겠어요? 종합. 그게 시작이다 그 말이. 그래서 아무것도 게 아니에요. 이런 땅은 왼손이라, 이런 땅은 오른손이라 딱 구분했지만은, 그럼 분리하고 별도에 해당하지 않는 땅은 몸통, 종합상. 그래서 법률에도 분리과세는 이런 땅을 분리하라고 딱 열거가 돼 있어. 이런 땅은 별도 열거가 돼 있는데 종합합산 땅은 열거가 안 돼 있어. 없어. 왼손 땅, 오른손 제외된 땅이 몸통. 그게 법률의 끝이에요. 그래서 쉬었다가 제가 왼손부터 하나씩 공부할 때 왼손이 될 수 있는 땅은 위쪽 아래쪽에 힘을 내요. 사치성인 골프장, 오락장, 높은 거죠. 그러면 아래쪽에는 농사 짓는 땅, 농지, 목장, 임야, 공장. 그래서 위쪽은 골프장, 오락장, 아래쪽에는 농지, 목장, 임야, 공장이 대표. 그 다음에 오른손은 건축물의 땅인데 공장 건물인지 상가 건물,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 이 정도는 구체 내용을 하나하나 내용들은요 아무것도 별로 없어요. 그 구분에 취지 들어서 정리하면 돼. 제가 다 증명해 드리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토지분 재산세의 시작은 왼손, 오른손, 몸통. 이 사람 인체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공부할 때 분리하면 왼손, 별도면 오른손, 종합은 몸통. 이런 걸 연상하면서 한번 구분 한번 하면 정리돼서 한번 해봐야겠죠. 근데 쉬었다가 합시다.